자, 안녕하세요. 오늘 9월 7일 장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큰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주말까지 내내 그래도 나스닥이 회복을 떨어진 상태에서 안 하고 밑으로 5%를 더 밀렸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왔어. 이런 부분이라면 한국 시장도 꼭 똑같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만치 않게 일단 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 시장이 꽤나 크게 밀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확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하루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위로 상승시켰습니다. 자, 원인은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자, 우리 일요일에 뭐가 나왔어요? 급작스럽게 한국에서의 4차 추경 얘기가 나왔죠. 4차 추경. 그래서 7조 원에서 8조 원 사이 정도가 되는 4차 추경 부분이 얘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또다시 위기 찾아오면 돈 풀잖아.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 추경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국채 발행으로 거의 다 메꿀 거다.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거다라고 하는 것만큼 돈에 대한 부분들이 국채 발행을 진행하는 동안은 갑작스러운 이런 폭락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흐름은 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계속 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라면 무턱대고 그 상황 때문에 급락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보여주는 거죠. 오늘 모습이 보여주는 거. 그렇지 않았었으면 코스닥도 오늘 엄청나게 폭락 들어와서 밀렸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4차 추경이 되면 3차 추경한다, 2차 추경한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이뤄지고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상승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4차 추경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수혜주가 나올까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요거예요. 지금 4차 추경안의 핵심이 뭐예요?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 학습지 교사 분들이나 이제 어느 곳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월급이 없는 사람, 그죠? 성과급으로만 해야 되는 사람, 요런 특수고용 형태,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네요. 이런 근로자들 등 이제 고용 취약계층에 있는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지원, 그 다음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기존 정부 지원의 이런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그죠?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그 다음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그나마 뭐 하나 보자면 요거 하나 정도? 비대면 활동. 자, 이제 이런 정도 생각해야 되고, 이거 4차 추경안의 골자를 봤을 때는 이걸로 인한 수혜주랍시고 느닷없이 무언가가 짠 하고 나서 시장을 확 끌어당기는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규모적인 부분들도 이제 7조 원 규모이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요 1년 동안 4번의 추경을 하는 것이 1961년 이후 59년 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4차 추경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돕는 쪽이기 때문에 뭔가 산업을 키워봅시다, 고용을 늘려봅시다 이런 게 아니죠. 당장 굶어 죽기만 안 돼요. 이거 큰일 났네요. 살려줍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뭔가가 거기에 수혜주를 찾기는 힘들 거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동안 그 3차 추경에 포함됐던 277조의 대책들이 있죠. 요 이제 남아있는 잔여 재원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면 기존의 것들 혹은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뉴딜이에요. 뉴딜. 결국엔 뉴딜이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일도 그린 뉴딜 자문단 무슨 회의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그런 이제 포인트 부분들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든다라면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런 쪽들이 많이 올랐죠. 뭐가 많이 올랐나요? 네, 자, 태양광, 그죠? 신성이엔지, 우리가 직접 공략을 해서 상한가 수익과 오늘까지 수익이 만들었고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런 종목들 SK, D&D가 다 친환경입니다. S에너지 많죠. 그리고 이제 풍력
태홍, 그다음에 CS 윈드, 유니스는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래가 될 것이고, 동국 SNC랄지 삼형엠텍이랄지 이런 풍력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오늘 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특징적으로 이제 뭐 비대면이다 뭐다 이렇게 쭉 되고, 이제 요즘 온라인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오르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환경 가다 보니까 GNC 에너지랄지 에코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도 늘 여러분들 KC 그 그린홀딩스나 한솔홈데코 뭐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들이 오늘 오후에는 좀 밀렸어요. 그럼 이제 이거의 다음 차례는 이제 그린 뉴딜에선 디지털 뉴딜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방향이 좀. 그리고 다시 이쪽이 눌러진다라면 뭐 풍력, 태양광, 특히 풍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이 또 눌림목을 준다라면 또 다시 그것들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간 놈들은 또 비중적인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차례가 될 만한 디지털 뉴딜 쪽에서의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자, 오늘 특징적인 속보랄까요? 뭐 하나가 툭하니 나왔죠. 왜 갑자기 오늘 수젠텍을 비롯해서 튀었나? 바로 지금 독감, 코로나19 동시 진단 키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속보가 지금 2시 50분 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가을이 되면 환절기부터 감기 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게 감기만 기침 콜록콜록하고 열나면은 코로나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 진단 키트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복잡한, 그래도 오늘 뭐 시즌이라는 종목도 좀 오르기도 했지만 어떤 정교한 그런 진단보다도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더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이제 황금 추세에서 그 추천을 드렸던 앤디포스라는 종목도 오늘 좀 급등세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열만제 가지고는 바이러스 환자를 잡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음주 측정하듯이 숨을 내뱉으면 그 숨에서 바로 이제 바이러스를 30초 이내에 발견해낼 수 있는 기술. 전자코 했던 드림텍 같은 종목도 오늘까지는 일단 상승이 나와봤어요. 내일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요게 지금 드림텍의 이 기술은 좋은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코로나 환자하고 이걸 구분하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큰 급등을 못하지만, 관심 있게 한번 놔둬보세요. 계속해서. 지난번에 아주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진짜 급등 나왔었죠, 드림텍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8월 24일 날인가 이거를 정말 요 바닥에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8월 24일. 그리고 바로 다음날 25일 날 14%. 뭐 완전 초급등은 아니지만 그 뒤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그런 공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포인트다라고 좀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었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미국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장이 오늘 급락했어야 맞을 건데, 일시적으로 4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추경에 대한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서 해결하겠다라고 했으니, 이 국채 발행이 많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빌리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빌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죠?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빌려줄 거 아닙니까? 국채 발행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국가가 그 채권을 발행하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영향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증권 시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상관관계 정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국채 발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진행되는 날일수록 떠지기보다는 장중이라도 좀 땡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늘도 5년물 2조 5천억 정도의 국채 발행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 때문에 오늘 개파락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장중에는 좀 반등 시도를 하기는 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런 주말 동안에 급작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뭐 물론 얘기는 계속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 변동을 주는 그런 요인이었다. 그 반대로 국채를 그렇게 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빚을 많이 낸 거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오는 폭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차피 겪어야 될 문제를 당장 땡겨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고, 위기감은 그렇게 되면 더 커진다. 그래서 4차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 좀 끝나게 되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당장은 한 번 정도 막아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냥 오늘 그저 우리가 공략을 해서 갖고 있었던 유닛 테스트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그죠? 요 조금 길게 들고 있었네요. 상한가에 뭐 길게 들고 있어도 이렇게 가면 됐지 뭐, 그죠? 벌써 60% 정도, 60% 정도 수익인데, 어쨌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의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놔두고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성 ENG 이연상 한가 나왔어요. 어쨌든 이놈도 그죠, 거의 대부분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그 외에도 오늘 확실히 세종공업 계속 집중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저 밑에서부터 매매했었던, 요 아래쪽부터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매매했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기어이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직전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자율주행차 쪽도 꽤 괜찮았고, 수소차나 이런 것들도 어차피 결국에 친환경 그런 미래 기술 이런 것들이 부각이 계속 되려나 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번 4차 추경에 대한 수혜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필요 없어. 그 돈 규모나 이 들어가는 쪽들이 그쪽으로는 연관이 없으니, 기존의 정책적 이런 수위적인 부분들, 그것들이 순서대로 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환절기가 되면 독감, 감기 환자 요와 구분하기 위한 무언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고, 이제 진짜 대혼란은 감기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 혼란이 한번 상당히 크게 올 것이니, 그거에 따른 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감기 환자 때문이든 코로나 환자 때문이든 또 마스크 수요 뭐든 다 다시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진단 키트가 될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 거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세워보자라고 일단 간단한 시황적인 부분들에서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감기 환자가 다시 늘어나면 자라보고 놀라나 소뚜껑 보고 놀라나, 놀라는 건 매 한 가지, 그죠? 자라보고 놀라든지 소뚜껑 보고 놀라든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대면에 대한 그런 기술들과 기업들과 연관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종목들 워낙 많이 알고 계시죠? 비대면 관련주들. 그래서 재택근무가 됐든 또 뭐 여러가지, 아니면 아크릴 회사를 사야 되나봐. 아크릴 그죠? 사람마다 칸막이, 뭐 식당도 칸막이, 뭐 다 아크릴판으로 짜가지고 하니까 참 어쨌든 참 삭막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기,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 늘 끝까지 성공 투자되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고, 내일도 크게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흐름들 보고요. 일단 이렇게 길게 아랫꼬리는 달아 올렸으니 여기서 21선 지켜내면 살아나는 거고, 21선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요 밑에서 놀아버리면 아이고 뭔가가 심각할 수 있겠구나,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기준점 20일 이동평균선 나스닥에, 그죠? 20일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들어 올렸어요. 길게 여 밑에서 쉬었던 적이 없고 21선을 이렇게까지 길게 파고 들어가 본 적이 처음이에요, 요번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뭐 테슬라가 S&P 500 진입에 실패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애플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힘이 되셨다면 도움이 됐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